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6일 이후로 다가왔네요. 이제 전국 판세를 종합 분석할 시점이죠. 전국적으로 마지막 여론조사가 실시되었고 어제 밤으로부터 오늘 새벽 0시부터는 새로운 여론조사는 발표 못합니다. 발표 금지 기간에 들어갔죠. 자, 지금 전국적 판세로는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선거가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차마 창피해서 말도 못 꺼낼 그런 사람들이 정치계에 남아있는 그런 현실을 이번 전국 지방선거에서 타파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방선거에서 힘이 하나로 몰리면은 지금까지 후한무치하게 자기네들이 지은 죄를 수사하겠다고 덤벼드는 포조리를 수사하지마 하고 수사권을 박탈해버린 그런 집단들을 이제부터 응징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그 힘을 가져야 나라를 한 번쯤 탈탈 털어서 바로 세우고 다음부터는 제대로 된 나라를 운영할 수 있게 5년 후에는 진짜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주어질 겁니다. 그것이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이 하도 많이 삽질을 해대가지고 그 점도 상당히 고마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박지현과 586의 전면전이 벌어지고 민주당 안에서 내전이 벌어진 것 같죠. 윤호중이 책상을 쾅 치고 나가고 이런 그 모든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586이라고 하는 586이 민주화 운동했다고 하는데 쟤들이 언제 민주화 운동 했어요? 민주화 운동 시대는 김대중, 김영삼 이럴 때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헌법이 제대로 만들어졌고 그 민주헌법 하에서 오늘까지 지금도 그 헌법을 그대로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무슨 586이 민주화 운동했어요? 586은 주사파들이죠. 주체사상이라고 하면은 민주랑은 정말로 거리가 저 끝에 있는 저 너무나 먼 독재를 추종하는 대를 이은 3대를 이어내려오는 독재를 추종하는 그런 사상이 바로 주체사상 NL이라고 하는 게 정체가 그겁니다. 민주화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런 자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한 게 민주적입니까? 정말로 민주화는 거리가 먼 5년을 우리가 보냈죠. 어쨌든 지금 저들의 위기감이 나타나고 있는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선거 때 저쪽 한쪽이 기가 죽어버리면은 우리 쪽은 유리해지는 건 틀림없어요. 심리적으로 이미 사기가 살아버리는 거죠. 지금 이재명이 드디어 경기 도망지사라는 별명을 얻더니 자기 목에다 손을 이렇게 대면서 끽 하는 그런 흉내까지 내면서 정말 어떻게 이런 참 좀 유치하죠. 민주당이 개항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유세 방식을 비공개로 전환했다는 점도 또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 공개할 때마다 하루에 한 개씩 국민들한테 웃음거리를 던져주고 있었으니까 그것이 지지율을 엄청나게 까먹어대니까 비공개로 돌려버렸겠죠. 그런데 이런 거는 비공개로 돌아도 계속 나옵니다. 이번에 자기가 떨어지면 끽 하는 그런 차례가 된다는 거죠. 그냥 사정없이 자기는 날아간다 이런 뜻이겠죠. 지금 더군다나 이 유세 현장을 이제 보여주지 않기로 비공개로 하기 지금까지 나와 있던 모든 웃기는 동영상은 다 이재명 자신의 유튜브에서 다 나온 거예요. 거기서 진짜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 다 나왔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다 찍어서 국민들한테 보여줘놓고는 이제부터는 비공개로 전환한다. 굉장한 위기감이 느껴지죠. 굉장한 위기감. 졌다 이겁니다. 졌다. 자, 이번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겠는데 제일 먼저 이 전국적으로 제일 공중전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을 가장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수도권이 전국의 영향력을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나 나오느냐 직무수행평가를 보면은 서울이 61.4, 경기도가 61.3, 인천이 58.4 과반수를 다 넘어가면서 일단 대통령 지지율 또는 직무수행평가에서 잘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특히 수도권에서 잘 나온다는 점은
일단 승부처가 수도권 아닙니까? 모든 선거의 승부처는 수도권인데 이 수도권에서 승기를 잡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자, D-7일 어제까지의 것을 볼 때 17개 광역단체장을 총괄적으로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영남 지역은 말할 건 없습니다. 호남 지역도 말할 건 없고, 원래 영남하고 호남은 다 저렇게 베이스를 깔아놓고 출발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지난 선거가 잘못된 것이고 이게 제대로 된 그림입니다. 일단 여론조사로 볼 때 이거는 중앙일보가 여론조사가 아니라 각 당 선거대책위원회 이런 데서 내놓는 분석을 가지고 중앙일보가 집계를 내봤더니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이쪽은 일단은 국민의힘이 우세 지역, 더 이상 이건 이변이 일어나기 힘들다, 우세로 일단 분류해 놓는 데고, 전북, 전남, 광주 이쪽은 민주당이 우세라고 분류를 해놓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백중 또는 박빙 이렇게 우세는 우세인데 아직 완벽하게 다 누르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하는 박빙 우세라고 하는 지역을 보면은 강원도하고 충북 정도는 박빙 우세로 봅니다. 그리고 서울도 완전 우세, 서울은 국민의힘이 완전 우세고 인천도 박빙 우세 지역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인천까지도 가능하고 경기도는 엎치락 뒤치락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최종 마지막으로 나온 여론조사도 경기도는 여러 개가 많아요.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이긴 것, 진 것 다 나오니까. 지금까지 경기도는 아직 단일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일화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더 불안하기도 합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은 서울과 영남 지역 등 6곳에서, 민주당은 호남과 제주 4곳에서 승리 가능성이 큽니다. 제주까지 포함하니까 민주당은 4곳이 되죠. 광역으로 볼 때. 수도권 경기 인천과 충청,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강원 등 나머지 7개 지역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데도 있고 뒤서는 데도 있고, 자, 막판 흐름에 따라 얼마든지 승부가 뒤바뀔 수 있는 지역이 방금 말씀드린 경기, 세종, 대전, 충남 이쪽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불안한 지역이죠. 각 당에서는, 양당에서는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열흘 전까지만 해도 9 플러스 알파를 목표로 삼았던 국민의힘은 최소 8곳에서 최대 13곳까지 승리를 점치고 있습니다. 9 플러스 알파에서 8 내지 13으로 바뀝니다. 13곳까지 본다는 것은 이제 알파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 되겠고, 국민의힘이 자체 조사한 판세 자료에 따르면 25일 기준으로, 오늘이 26일입니다. 25일 기준으로 최소 서울, 인천, 충북, 영남 등 8곳을 승리 확실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고, 대전, 세종, 충남 등 충청권 3곳과 강원도 4곳은 경합 우세. 제가 볼 때 강원도는 확정 우세로 봐도 될 것 같은데 경합 우세로 분류하고 있고, 경기는 경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각 당에서 보는 것이고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는 것인가는 것은 국민의힘이 보고 있는 것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냥 해설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방송 3사가 여론조사를 한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요것 봤다가 저것 봤다가 하면서 두 개를 보시면서 우위를 가지는 것을 이제 점을 쳐야 되겠죠. 아직은 6일 남았으니까. 6일이면은 하늘이 뒤집힐 수도 있는 날짜입니다. 선거 때 6일은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릴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아주 많은 날이 남았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내일부터 선거가 시작되는 거죠. 부재자 투표해가지고 할 텐데, 여러분은 6월 1일 당일날 투표하러 가실 거죠.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일단 KBS, SBS, MBC 이 방송 3사가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입소스 등에 의뢰해가지고 올 23일에서 25일, 23, 24, 25일 이렇게 3일간 직접 전화를 돌렸습니다. 면접 조사를 했어요. 자, 그래서 해봤더니 국민의힘이 9곳이 나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4곳, 경합이 4곳 이렇게 나옵니다. 국민의힘 9곳은 서울,
확실하다. 강원 확실하다. 경남, 경북, 부산, 대구 확실하다. 그리고 충남, 충북까지 확실하다고 대충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빠뜨린 데가 어디 있나요? 울산까지 해가지고 9곳. 자, 그렇게 해가지고 9곳이 국민의힘이 이기고 있다. 경합 지역은 어디냐? 경기도가 아직도 KBS가 봐도 경합으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KBS, MBC, SBS 방송 3사가 봐도 경기, 인천까지도 경합으로 봅니다. 대전 경합으로 보고 세종도 경합으로 봅니다. 근데 세종은 우리가 인구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진 않기 때문에 경합을 세 곳으로 봐도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압승이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도 압승은 압승이지만 여기에서 경기도와 인천까지 확보해버리면 압승이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승부처는 어디다? 서울, 경기, 인천이라는 게 딱 나오죠. 서울, 경기, 인천만 이기면 압승이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때부터는 국정 운영에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국정 운영에 엄청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원래 이런 거에서 국정 운영의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국정 운영이 그냥 말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자, 서울 지역부터 보면은 서울에는 구가 많은데 이 구 하나가 다른데 지방에 있는 시보다 훨씬 큰 데가 많죠. 일단 2018년 지난 지방선거 때 보면은 파란색이 다 민주당입니다. 서초 하나 빼고는 다 민주당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중랑, 성동, 관악 빼고는 나머지는 다 국민의힘이 유리한 그런 판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오세훈 공도 있죠. 오세훈이 100% 공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오세훈의 공도 크다. 자, 종로, 동대문, 용산, 강북에서는 이 세 곳, 그리고 구로, 영등포,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까지는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고 나머지 지역 뭐 강서, 양천, 금천, 마포, 중구, 성동, 중랑, 서대문, 은평, 성북, 강북, 도봉, 노원은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백중우세를 넘어선다. 이렇게 경합우세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민주당은 중랑, 성동, 관악에서만 이기는 걸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헤럴드 경제가 한국사회연구소, 지금 사회여론연구소 KSOI, 우리가 흔히 인용하던 겁니다. KSOI하고 해가지고 나온 수치인데 헤럴드 경제는 좌우 구분을 크게 두지 않고 나름 그렇게 중도적으로 해가지고 적중률이 괜찮은 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서울 지역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번 선거의 의미는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이 서울에는 구 하나마다 국회의원이 둘, 셋이 됩니다. 만약 2년 후까지 이 판세가 유지된다면 앞으로 2년 후 2024년 선거에서는 총선에서는 서울 지역 여기만 먹어도 이렇게만 나와줘도 국회 의석수 과반 이상은 우리가 가져오게 됩니다. 2년 동안 그렇게 판세가 유지될 것이냐는 것은 이제 말 못하죠. 그리고 6일 남은 것만 해도 많이 남은 거예요. 6일만 남아도 엄청나게 남은 거니까 당장 내다보기는 힘듭니다. 어쨌든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선거구는 어디입니까? 한 군데죠, 한 군데. 뭐 서울 이렇다 하지만 딱 한 군데죠. 뭐 어디입니까? 계양을이죠. 계양을의 마지막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느냐? 윤형선 42.7, 이재명 42.5, 0.2% 차이로 기호 2번 윤형선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죠. 계양을에서 0.2%,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0.2%, 이건 초박빙이 되는데 이건 오차범위 아닌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0.2% 나버리면은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0.2% 같으면 어떤 데서 좌우합니까? 예, 바로 투표율에서 좌우합니다. 어느 쪽이 투표장이 많이 가느냐 이거예요. 이거 계양을 지역 같으면은 좌파 성향이 많기 때문에 투표장에 가는 수치로 따지면은 이재명이 당선되는 걸로 봐야 되는데 모르죠. 또 이쪽에서도 와서 손잡고 또 뭐 갈지. 특히 오늘 또 이재명은 하나 또 저질렀네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의 이재명.
어떻게 입이 하루도 가만 있지 않고 사고를 쳐가지고 이렇게 표를 깎아 먹어주는지 고맙기 짝이 없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인천은 원래 외지인들이 모여 사는 곳. 이건 뭐예요? 자기 선거구를 저렇게 폄하시켜버리면 인천 사람들이 기분 좋겠습니까?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왜 엄한 인천 시민을 근본 없는 외지인으로 만들어버리느냐? 인천에 연고가 없는 거는 이재명 후보 본인이지. 본인이 근본 없이 출마해놓고는 제발 정신 차리라. 자신의 기행을 정당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깔아뭉개는 건 동네 무례배나 하는 짓이라면서 이재명의 발언은 이부망천을 가볍게 뛰어넘는 망언 중에 망언이다라고 분석이 나옵니다. 이제 본래 이 대변인들이 이런 말을 참 재미나게 잘 하죠. 그러면서 인천이 개항이 호구냐 하면서 이제는 지켜보는 것도 지겨울 지경이다. 지켜보는 것도 힘들다 하면서 인천 시민들은 오죽하시겠냐.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그냥 후보직을 사퇴하시라. 박 대변인은 텃밭으로 도망가서 오차범위내로 추격당하는 순간 이미 이재명 후보의 정치 생명은 끝난 거다. 인정하고 깔끔하게 물러나시라. 그게 마지막 광명이라도 찾을 길이다. 자,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이게 이재명 정도의 급이라면은 오차 범위 내로 들어간 것 자체가 이재명으로서는 정계 은퇴해야 되는 거죠. 이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서 2년 동안 방탄복 입겠다고 그렇게 아이고 정말 어떻게 하루에 한 개씩. 자, 어쨌든 지금 윤형선 후보 기호 2번입니다. 이번에 참 진짜 중요한 게 이번에 국민의힘 모든 후보는 기호가 2번이에요. 왜냐? 왜 2번인지 아시죠? 여당이 됐다고 대통령이 우리 쪽에 있다고 기호 1번이 아니에요. 기호 1번, 2번은 국회의원 의석수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호 2번입니다. 2번. 이거 외우세요. 기호 2번 윤형선 후보가 0.2%로 마지막까지 피를 말리네요. 그냥. 이거 정말 아슬아슬 이걸 뭐라 그래요? 초박빙에 해당되는 선거. 이거는 뭐라 그랬죠? 이거 의미 없다고.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대로 투표장에 누가 많이 가느냐. 자, 지금 경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 지사 후보 지지율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45%대 김동영 민주당 후보가 37.4%. 이렇게 보면 8%에 가까이 차이가 나네. 이건 한국갤럽하고 중앙이 한 건데 그 위에 아까 말씀드린 MBC, SBS, KBS 방송 3사 걸로 보면 또 김동연이 39.1, 김은혜가 37.7 이렇게 되면은 둘 차이가 1.4%로 김동연이 이겨. 자, 여기 갤럽 걸로 볼 때는 김은혜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방송 3사를 보면은 김동연이 1.4% 차이로 이겨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 이걸 어떻게 분석하실래요? 자, 이거는 뭐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 이거는 무조건 투표장에 많이 가는 쪽이 이깁니다. 이걸 분석을 어떻게 해? 그냥 투표장에 많이 가는 쪽이 무조건 이긴다 하는 게 경기도라. 경기도가 이렇게 되니까 아까 KBS가 어떻게 분석하고 있어요? KBS든 각 당이든 KBS도 경기도는 경합으로 딱 분류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경기도는 경합으로 딱 분류를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여론조사가 한날 한시에 실시했는데도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나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분석해요? 아무도 분석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당일 투표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특히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아요. 지방선거는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서는 많이 낮습니다. 어쨌든 1.4%로 김동연이 이긴다가 방송 3사, 그 다음에 갤럽하고 중앙일보가 한 거는 김은혜가 이긴다. 이건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건 대충 이긴다. 참 그렇죠. 자, 지금 어쨌든 지금 경기도는 백중세다. 이건 아무도 모른다. 서울시장은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 57.9, 송영길 31.8. 이건 방송 3사도 이게 여기서는 서울은 뭐 안심할 수 있다라고 나오니까 인천시장도 약간 모릅니다. 이것도 역시 방송 3사 수치와 뭐 거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 갤럽 걸로 볼 때는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46.1, 박남춘 민주당 후보가 37.2, 약 10%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 갤럽 지지율만큼 그 방송 3사 수치는 그렇게 많이 안 벌어집니다. 그래서 인천 역시도 방송국에 투표장에 누가 많이 가느냐로 결정됩니다. 강원도의 힘 나오겠습니다. 강원도의 힘 하면 누구죠? 네, 김진태 후보가 이광재 후보를 압도적인 차이로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3사든 국민의힘이든 다 강원도는 누구다? 강원도는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딱 나오죠. 이렇게 압도적으로 나와버리면 차라리 괜찮아. 그러고 국민의힘에서 볼 때도 강원도는 백중 우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강원도는 어쨌든 방송 3사와 국민의힘이 일치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강원도는 김진태 후보, 김진태 참 여러분 응원하시죠? 자, 김진태. 자, 지금 강원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충청도로 넘어갈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영남하고 호남 두 군데는 분석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거는 분석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자, 충북으로 가면은, 충청북도로 가면은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43.4, 민주당의 노영민 후보가 30.7. 그러면 충청북도는 국민의힘이 안심해도 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충청북도까지는 김영환 후보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는 안심해도 되겠다. 이거는 방송 3사도 그렇고 다른데 여론조사 기관도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방송 3사 수치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자, 제가 이 가져오는 거는 이 수치를 어디 걸 가지고 지금 여기 뒤에 비추고 있냐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리저너블 한데 거를 가지고 옵니다. 그거는 제가 분석자의 마음이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충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충남으로 가면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43.8, 민주당 양승조 후보가 34.7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이건 방송 3사 수치와 다른 여론조사 수치와 조금 갭이 벌어집니다. 하여튼 김태흠 후보도 안심할 수 있는 백중 우세, 완전 우세로 보긴 합니다. 여기서는 10% 가까이 차이 나니까 완전 우세로 보시는 분이 많겠지만 실제로 그 국민의힘 측에서 볼 때는 충청남도를 어떻게 본다? 백중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BS 방송 3사에서는 충남을 국민의힘 측이 이기는 걸로 나오지만 국민의힘 등 당 자체 조사나 또는 분위기로 볼 때는 백중으로 나오니까 충남에 계신 분들 안심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안심 하나마나 이거는 큰일 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전 가보겠습니다. 대전은 민주당이 허태정 후보가 40.1, 국민의힘 이장호 후보가 36.1 해가지고 대전은 대충 다른 데도 똑같습니다. 다른 데도 비슷합니다. 민주당이 되는 걸로 나옵니다. 민주당이 백중 우세. 그러니까 한 대선은 오차범위 안에서 다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오차범위 안에서 패하고 있어요. 오차범위 안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엎치락뒤치락 하는 와중에 여기서도 즉 방송 3사에서도 대전 지역은 백중 지역으로 분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경합으로 분류되는 거죠. 지금 각 당의 투표나 각 당의 분석이나 방송 3사 분석이나 또는 다른 여론조사 분석 다 대입을 해보건데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는 우세하다. 지금 저는 오히려 이것을 신뢰합니다. 이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분석을 중앙일보가 잡아놓은 건데 이건 여론조사가 아니니까 여론조사가 아니고 각 당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분석해 놓은 거니까 이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방송 3사 수치로 볼 때는 국민의힘은 확실히 9곳에서는 이기고 있고 민주당은 확실히 4곳에서 전라남북도, 광주, 제주 4곳에서 이기고 있고 경합이 4곳인데 이 4곳은 한 곳을 제외하고는 국민의힘이 다 먹을 수도 있다 하는 분석이 살짝이 가능합니다. 아주 가능하게 아니라 살짝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주관자 즉 제 주관이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 여기서 볼 때는 국민의힘이 9곳 경합이 4곳 나오죠.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10곳 나옵니다.
10곳 나오고 그 다음에 경합은 2곳 나오고 한 곳은 아무도 모른다고 나옵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국민의힘이 10곳 나오면은 일단 이겼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0곳을 넘어가서 11곳 이렇게 나오면은 그건 압승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 볼 때 TK, PK에서는 얼마나 확실히 이기느냐가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기긴 이겨요. TK하고 PK 이쪽은 무조건 이깁니다. 그런데 이기는데 몇 표 차이로 이기나, 이것이 이제 관심사고, 이쪽은 또 전라남북도와 광주, 제주는 역시 민주당이 이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얼마나 이기냐가 관심사가 되겠죠. 뭐 거기는 90% 나오는 동네니까, 뭐 동네 자체가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기냐가 관심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호남은 얼마나 많은 표차로 이기느냐가 2년 후의 총선을 내다보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영호남은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겁니다. 주의 깊게. 그것도 각 부산 같은 경우, 대구 같은 경우는 각 구별로 다 분석해야 돼요. 각 구별 득표를 다 분석해서 나중에 총선 때 그 기초 분석 자료로 써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 선거 결과가 나오면 각 구별 데이터를 미리 축적해 놓고 2년 후에 씁니다. 실제로 그걸 이제 자 축적된 데이터는 분석가들은 다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볼 때 일단은 이번 총선에서는 일단 윤석열 정부가 힘을 받을 수 있는 선거는 될 것 같다라는 분석이 가능한데,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는 지지율 선거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지지율 선거가 아니라 투표율 선거입니다. 저 사람들은 투표장에 가고 우리가 투표장에 안 가면 지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투표장에 가고 저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가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누가 많이 투표장에 가느냐, 투표장에 가면, 우리가 투표장에 가면 이깁니다. 이기면 이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동력이 생깁니다. 즉 한동훈 뭐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일을 하고자 해도 여기서 못 받쳐주면은, 이런 선거에서 지지율이 받쳐주지 않으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좌파 진영을 박살내는 것도, 즉 검수 완박의 체제, 완박의 법률 하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자 해도 여기서 안 받쳐주면 땡입니다. 그래서 투표장에 가면 이깁니다. 이기면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동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바로 서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6월 1일 선거는, 지방선거는 지지율 선거가 아닙니다. 투표율 선거입니다. 투표장에 안 가면, 아까 볼 때 아슬아슬했던 지역은 특히 투표장에 안 가면 끝입니다. 그냥 저 사람들은 투표장에 잘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투표장에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집니다. 자, 지금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선은 5년 후지만 총선은 2년 후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잡히냐. 자, 총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들 경험하셔서 잘 알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특히 광역단체장도 중요하지만 시장 군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각 구청장 중요하죠. 그렇지만 구의원, 시의원이 조직이 됩니다. 이 조직표가 지금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금 조직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2년 후 총선에서 박살납니다. 조직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한 분이라도 더 투표장에 가야 되고, 혼자 가는 거 그거 의미 있습니까? 같이 가야죠. 사돈, 팔촌, 친구, 고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초등학교 동창 또는 유치원 동창까지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같이 투표장에 가는 것, 그것이 이번 선거의 요체입니다. 이번 선거는 무슨 선거라고? 투표율 선거입니다. 지지율 선거 아닙니다. 보통 그 투표율이 높은 선거에서는 어떤 선거예요? 지지율 선거예요. 투표율이 아주 높다 낮다 이거 가지고 따질 때는 지지율 선거로 봅니다. 그런데 투표율 자체가 낮을 때는 투표율, 투표장에 간 사람이 이기는 선거입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